아침 햇살이 교문 근처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학교 앞 골목은 늘 그렇듯 학생들로 붐볐고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려는 분주한 발걸음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쏟아지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누군가의 가방이 끊어지며 책과 종이가 바닥에 흩어진 것이었죠. 그 장면 속에는 강도윤이 있었어요. 낡고 해진 가방 끈은 더는 버티지 못했는지 완전히 끊어져 있었고 오래 사용한 듯한 필기노트와 문제집이 바닥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하게 책을 주우며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되지 않으려고 더 작아지려는 듯 행동했어요.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학생들은 짧게 쳐다볼 뿐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고 도윤은 익숙하다는 듯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표정에는 긴장과 난처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하리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가방, 달아있는 문제집 모서리,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감추려는 듯한 도윤의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하리는 천천히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책들을 하나하나 모으며 도윤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자연스러운 배려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시선을 피했고 하린의 손등이 그의 가방 위에 잠시 머물렀을 때 조용한 온기가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햇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조용히 늘리며 그 순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린은 책을 다 모은 뒤 가볍게 고무줄을 감아 정리해 주었고 도윤은 어색한 감정 속에서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사이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미묘한 공기가 있었고 그 공기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결로 흘러가고 있었죠. 다른 학생들은 이미 그 장면을 지나쳤지만 두 사람에게는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린이 먼저 일어서자 도윤도 늦게 일어나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린은 짧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설명할 수 없는 잔잔한 울림을 남겼어요. 도윤은 그 미소를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시선을 내렸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파문이 일어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파문은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작지만 확실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방금 있었던 장면은 마음속에 오래 남을 기척을 만들었어요. 하리는 이유 없이 따뜻해진 마음을 느끼며 교문을 지나갔고 도윤은 묵묵히 걸음을 옮기면서도 순간순간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이 우연한 만남은 두 사람의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아주 조용히 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아침 공기는 어제와 같았지만 하린과 도윤에게는 어제의 만남이 조용한 잔상을 남기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교문으로 몰려들 때 멀리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조용히 속도를 줄이며 학교 앞에 다가왔습니다. 평소 이 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 차량이라 학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차로 쏠렸어요. 벤츠는 학교 입구 바로 앞에서 깔끔히 멈췄고 엔진 소리는 낮게 울리며 주변을 긴장된 공기로 채웠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하린이었습니다. 단정한 교복과 조용한 태도는 그저 평범했지만 벤츠에서 내리는 모습은 주변 분위기를 확 바꿔놓았습니다. 친구들의 시선 속에서 하리는 자연스러운 척 걸어갔지만 그 마음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을 좋아하지 않았고
벤츠가 만들어내는 거리감도 낯설었죠. 반대편에서 이 장면을 본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제 따뜻하고 조용했던 순간이 단숨에 현실의 벽처럼 느껴졌어요. 도윤의 시선은 잠시 할인에게 머물렀지만 곧 책가방을 고쳐 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다른 세계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짧게 스쳤고 그 생각은 그의 표정에 무거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할인은 자신을 바라보던 도윤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미묘한 당황스러움과 거리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교문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고 싶었지만 도윤의 뒷모습은 이미 쟁걸음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벤츠는 천천히 문을 닫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차가 사라지는 길에 먼지가 가볍게 일었고 학생들의 시선도 여전히 두 사람 사이로 향하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할인과 도윤의 마음속에는 어제의 따뜻함과 오늘의 벤츠가 만들어낸 어색한 틈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교문을 지나며 할인은 짧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겉모습이 도윤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반면 도윤은 할인의 미소를 떠올리며 가슴 한켠이 묘하게 쓰라렸습니다. 가난은 익숙해도 누군가에게 비교되는 순간은 익숙해지지 않는 법이었죠. 이날 오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감정이 아주 조용히 흔들리며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오늘의 이 작은 장면이 앞으로의 큰 사건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할인과 도윤은 어제와 같은 교실 안에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 듯 느껴졌습니다. 벤츠를 본 이후 도윤은 의도적으로 할인을 피하며 시선을 맞추지 않으려 했어요.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감정의 틈을 더 넓히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변화가 낯설어 조용히 도윤을 바라보았고 그 표정에는 말로 채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스며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고 싶었지만 도윤의 어두운 눈빛이 가로막는 듯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말투와 시선은 평소보다 훨씬 닫혀 있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필기만 반복했고 가끔씩 창밖으로 시선을 멀리 던졌어요.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용히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걸까 하는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필 끝을 천천히 세우며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교실 뒤편에서는 작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어제 어떤 남학생 도와줬다던데? 그 남학생이랑 뭐 있는 거 아냐? 같은 말들은 점점 과장되어 번졌어요. 학생들은 재미삼아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 속에 담긴 가벼운 오해들은 두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뒤틀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소문을 우연히 듣고 얼굴빛이 잠시 굳었고 도윤은 그런 분위기를 알아차리자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할인은 쉬는 시간에 용기를 내어 도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책을 정리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고 할인은 말없이 손끝만 조용히 만지작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도윤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조금 떼었지만 곧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할인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쌓였습니다. 도윤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이유가 자신과 관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반면 도윤은 도움받은 사람이 할인이라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부족함만 떠올렸고 결국 스스로 선을 긋고 말았죠. 수업종이 울리자 학생들은 교실 밖으로 빠르게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작은 소문이 속삭이듯 퍼지고 있었어요. 하리는 창가에 잠시 서서 손에 쥔 연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해받지 못하는 감정의 혼란과 다가서지 못하는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그런 하린을 쳐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짧게 스쳐 지나가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눈맞춤조차 두 사람에게는 더 큰 혼란을 남겼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는 무겁고 답답한 공기만이 천천히 쌓여갔어요. 작은 오해와 눈빛의 엇갈림이 계속 이어지며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한 미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 작은 긴장감은 앞으로의 더 큰 사건을 향한 첫걸음을 조용히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아침 복도는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그 속에서 흐르는 공기는 어딘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할인이 도윤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려던 순간 그들 사이에 박진혁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혁은 이전부터 할인을 눈여겨보며 가까이 있으려 했지만 요 며칠 사이 할인의 시선이 자꾸 도윤에게 머무는 것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는 도윤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가며 의미 없는 웃음을 지었고 그 행동은 누가 봐도 견제처럼 보였습니다. 할인은 그 분위기를 곧바로 감지하며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도윤은 진혁의 행동을 피하려고 몸을 옆으로 돌렸지만 진혁은 묘하게 길을 막는 듯 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주변 학생들 중 몇 명은 이를 보고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한 듯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복도에 퍼져 있던 불편한 공기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리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에서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둘을 바라보며 손끝을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진혁은 대놓고 시비를 거는 말투 없이도 불편함을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괜히 도윤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거나 의미 없는 헛기침을 하며 존재감을 과하게 내세웠어요. 도윤은 그 행동의 의도를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멀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이 학생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소문을 더 크게 만들기 시작하자 도윤의 표정은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할인이랑 가까워졌다더라. 가방 사건부터 이상하더라. 같은 말들이 장난처럼 퍼지기 시작했죠. 할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얼굴빛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가 도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혁의 앞을 막아서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굳어있는 얼굴로 자리를 피했지만 뒤돌아보는 시선 속에는 복잡한 무력감이 담겨 있었어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할인을 조금 더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혁이 퍼뜨린 작은 추측과 오해는 마치 불씨처럼 빠르게 번졌습니다. 학생들은 특정 의도 없이 입에서 입으로 말을 옮겼지만 그 결과는 두 사람의 마음을 점점 더 뒤틀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은 할인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되었고 도윤에게는 숨을 꺾어놓는 듯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조용한 긴장감이 이제는
눈에 보일 만큼 또렷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리는 복도 벽에 잠시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멀어지는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계속 그녀를 붙잡았어요. 도윤 역시 할인의 시선을 감지했지만 지금의 자신이 그녀 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두 사람 사이에 제대로 된 대화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화보다 더 강한 긴장과 불안이 미세하게 공기를 타고 퍼졌어요. 오해와 질투,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서로 얽히며 작은 사건 하나가 서서히 큰 파장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더 깊은 갈등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오후 햇빛이 길게 드리워진 시간, 하리는 조용히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도윤과 계속 멀어지는 느낌이 마음 한쪽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피하는 그의 모습 속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더 깊은 사정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떨칠 수 없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도윤이 사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망설임과 의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도윤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금세 달라졌습니다. 좁고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빨랫줄과 낡은 현관문이 조용히 덜컹거렸어요. 빛바랜 벽과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의 그림자까지 모든 것이 할인에게는 낯설고 조용한 충격이었죠. 그녀는 작은 숨을 고르며 걸음을 더 천천히 내디뎠습니다. 이곳이 도윤이 매일 돌아가던 세계라는 사실이 말없이 그녀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듯한 작은 단독주택 앞에서 하리는 결국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문이 살짝 열리며 어린 소녀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갸름한 얼굴에 연약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녀는 기침을 몇 번 하며 손을 가볍게 가슴에 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윤의 여동생 소미였습니다. 소미는 누군가 있는 줄 모르고 집 밖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할인을 발견하고 조용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인은 놀란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순간 도윤이 급하게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도윤은 할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감추고 싶은 현실이 드러난 불편함이 순식간에 그의 표정을 스쳤습니다. 그는 소미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며 할인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아무런 의도 없이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 말이 도윤에게는 변명처럼 들릴까 조심스러웠어요. 대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활이 보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고 할인에게 특히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깊은 숨과 흔들리는 눈빛 속에는 그동안 버텨온 시간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세계가 자신이 알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차이가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을지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할인은 잠시 주변을 바라보며 도윤이 이곳에서 어떤 하루들을 견뎌왔는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작은 집, 약한 기운의 동생, 그리고 늘 고단해 보였던 도윤의 어깨까지 모두 이어지며 하나의 현실로 다가왔어요.
하리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도윤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행동들이 떠올라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윤은 결국 작은 목소리로 이곳까지 왜 왔냐고 묻듯 시선을 잠시 들었고, 하리는 그 시선 속에서 그가 꼭 지키고 싶어 하는 세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에는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이해하려는 미묘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하리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뒤로 물러서며 미안해요라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말은 길게 울리지 않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돌아가는 길, 하리는 손끝을 가볍게 움켜쥐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오늘 본 풍경이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도윤이 지키고 싶었던 삶의 조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각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단하고 조용한 상처로 이루어져 있었죠. 두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의 세계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고, 이 만남은 앞으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작은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학교 운동장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도윤은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소문과 진혁의 행동, 그리고 할인과의 어색한 공기가 마음속에 내려앉아 있었죠. 그러다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도 모르게 할인이 사는 동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순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녀를 조금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끌어올랐습니다. 할인의 집이 있는 거리는 도윤에게 너무 낯설었어요. 넓은 도로, 잘 정돈된 정원, 조용한 보안 등,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도윤의 하루와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멀리서 할인의 집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집 안은 예상외로 고요했어요. 누구의 말소리도 웃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는 풍족함이 아닌 빈자리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할인의 형체가 창가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혼자 책을 펼쳐놓고 있었고 책장을 넘기는 동작은 천천히, 그리고 묘하게 힘이 없어 보였어요. 어제와 오늘 그녀가 보여준 미소와는 다르게 지금의 표정은 어둡고 지쳐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인의 겉모습은 늘 화사했지만 그녀의 하루는 외로움이라는 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집 안쪽에서 전화가 울렸고 할인은 잠시 뒤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그녀가 짧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표정은 오히려 더 굳어 보였어요. 전화가 끝난 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쉰 듯 보였고 다시 창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도윤은 마음이 묘하게 찌르르해졌습니다. 그는 오늘 비로소 할인이 혼자 견뎌야 했던 감정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었어요. 거리의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 도윤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족함을 이유로 자꾸 거리를 두려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인이 더 안쪽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유함이라는 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고립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낯설고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짧은 깨달음이 조용히 스며들었죠. 조용한 동네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시선을 다시 할인의 창문 쪽으로 돌렸어요. 이제는 그녀가 단순히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힘들어하지만 마음속의 외로움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어요. 할인의 현실을 직접 본 오늘의 장면은 도윤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었고 두 사람 사이의 흐름도 이전과 달라질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작은 발견은 앞으로 이어질 반전의 조용한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어제보다 더 소란스러웠어요. 복도 곳곳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고 학생들은 누군가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윤의 이름이 있었어요. 진혁이 퍼뜨린 소문은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도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까지 만들고 있었죠. 책상 서랍에서 누군가의 물건이 사라졌다는 문제까지 얽히며 의심은 조용히 도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지만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가방을 정리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리는 이 상황을 보는 내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진혁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나서자니 도윤이 또 이상한 시선을 받을까 걱정되었죠. 결국 점심시간 복도로 향한 할인의 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진혁이 있는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 표정에는 더 이상 침묵으로 상황이 해결되리라는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순간 학교 앞에 다시 한번 검은 벤츠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학생들은 또 온 거야? 라며 웅성거렸고 그 소리는 복도 안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하리는 창문 너머로 벤츠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늘 이 차가 온 이유는 평소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기사로 보이는 남성이 내리더니 할인을 찾는 듯 교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할인은 이를 본 순간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을 직감했어요. 기사님은 정중한 태도로 할인을 불렀고 학생들의 시선은 한순간에 그녀로 쏠렸습니다. 할인은 침착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 벤치 앞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바쁘고 냉정한 인상으로 알려진 그가 이 학교까지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는 서류 몇 개를 들고 있었고 할인에게 학교 문제로 잠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 본 학생들은 소문을 더 크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벤츠 뒤편에 서 있던 도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복잡하게 뒤엉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벤츠는 사실 할인의 삶 속에서 편안함이 아니라 압박과 통제를 상징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살짝 떨리는 할인의 손끝을 본 순간 도윤의 마음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할인이 품고 있던 부담과 외로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씩 짐작하기 시작했어요. 부유함은 그녀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감과 감정의 틈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벤츠는 그저 차가 아니라 할인이 벗어나고 싶어 했던 갑갑한 세계의 상징이었습니다. 할인은 결국 아버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벤치에서 내려 뒤돌아 걸어갔어요. 학생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한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그 표정을 본 순간 자신이 어제 봤던 할인의 혼자 남겨진 모습과 이어지며 깊은 이해가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벤츠는 천천히 시동을 걸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차가 멀어질수록
학생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오해는 더 크게 번지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누명을 벗을 단서도 진실을 바로잡을 사람도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조용히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요. 그녀는 도윤이 받는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벤츠가 만들어낸 오해의 벽을 직접 깨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어요.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흐름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운동장 끝자락이 붉게 물들던 시간, 도윤은 조용히 가방을 메고 교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유난히 길고 무거웠어요. 억울함과 침묵, 소문과 의심, 그리고 할인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놀랍게도 학교 뒤편에 있는 오래된 벤치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할인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은 어제 창가에서 혼자 앉아 있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고 하리는 옆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짧게 닿았지만 그 안에는 긴 하루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리는 도윤이 옆에 앉자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했습니다. 도윤 역시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하고 싶은 마음도 스스로를 숨기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모으며 할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던 감정을 잠시 삼켰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입술을 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건드리는 따뜻한 손길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고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응, 좀 그랬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루 내내 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바람 소리와 먼 운동장의 소음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하리는 가만히 손끝을 모으며 오늘 있었던 벤츠와 아버지의 방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더 설명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대신 그녀는 조금 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나 사실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바람 사이로 사라지지 않고 도윤의 마음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애써 웃지 않으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유함이 그녀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되려 그녀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죠. 나도 그래. 도윤은 짧지만 마음을 열어놓는 말로 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더 괜히 작아진 것 같아서.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잔잔한 따뜻함이 번졌어요. 근데요, 전 그런 거 바라본 적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냥 내가 괜찮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도윤의 마음을 깊게 건드렸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내쉬며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할인의 옆에 놓여 있던 작은 종이 봉투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소미한테 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냥 작은 거예요. 봉투 안에는 귀여운 머리끈과 작은 그림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고가의 선물이 아니라 소미의 나이에 맞게 정성스럽게 고른 아주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인이 보여준 배려는 동정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했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조용한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리 속에서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묘하게 편안했어요.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고 할인은 그 미소를 처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오래 멈춰있던 두 사람의 감정은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 이 순간은 앞으로의 이야기에 조용한 빛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이 첫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